자가 직접 수주한다는 걸 썼죠. 수조권자가 수확량의 10분의 1을 수주합니다. 알겠죠? 수조권자가 10분의 1을 수주하는데 작황을 조사해서 풍용에 따라서 수확량을 조사해서 조정합니다. 다시 말하면 1결당 만약에 수확량이 270마리다 라고 판정을 하면 27마리를 걷게 되는 것이고, 1결당 만약에 올해 풍용을 조사해서 보니까 올해가 만약에 120마리밖에 생산 안 됐더라라고 한다면 12마리를 걷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조권자가 직접 수확량을 판정합니다. 판정해서 그 10분의 1을 걷기 때문에 이 풍용의 정도가 반영됩니다. 한 3년 전 수능인가 이걸 묻는 문제가 나왔죠. 그러니까 10분의 1 세금을 걷었을 때 풍용 정도가 반영될 수 있느냐? 반영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수확량이 많이 판정되면 풍년이 들어서 많이 수확량이 책정되면 세금의 양도 많아지고, 흉년이 들어서 수확량이 1개월당 만약에 100마리밖에 생산이 안 됐다고 한다면 10마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풍용에 따라서 세금량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매년 풍용에 따라서 수확량을 조사해서 납부액을 조정했다. 예, 맞습니다. 10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생각할 때 이게 매년 세금이 똑같다고 보면 안 됩니다. 풍용에 따라서 10분의 1이라고 하는 이 정률 세제가 세금을 비율제로 내는 것이 풍용의 정도를 반영해 주는 제도라는 사실을 여기서 알면 이것이 맞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답은 3번이 답입니다. 됐죠? 그래서 과전법에서 이런 내용들을 체크하는 문제입니다. 자, 마지막 20번 문제입니다. 자, 이는 국사 문제지만 아주 일부분이 아주 조그만 부분이 지금 근현대사 파트가 들어와 있습니다. 됐죠? 자, 역사 속의 인물에 대한 이야기, 진흥왕과 성왕입니다. 자, 6세기에 진흥왕, 성왕이 한강 유역을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대립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성왕과 진흥왕이 한강 유역을 가지고 서로 다투었죠. 그 다음에 이번에 최영과 이승계, 요동정벌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취했기 때문에 그들을 가지고 핵심적인 문제를 파악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최영은 요동정벌에 찬성했고, 주도했고, 찬성했고, 이승계는 4가지 불가한 이유를 들어서 요동정벌에 반대했습니다. 결국은 출동했다가 위화도 회군을 일으켜버렸죠. 위화도 회군을 합니다. 위화도 회군. 그 다음에 송시열과 윤효는 주자학설에 대한 이해 방식이 달랐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송시열과 윤효는 주자 성리학, 주자의 유교 경전에 대한 해석을 절대적으로 신봉했던 사람이 송시열입니다. 주자 성리학을 절대화했죠. 그에 대해서 윤효는 주자의 유교 경전 해석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보다 다른 방식으로 독자적인 해석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랬을 때 송시열은 윤효를 사문난적으로 불렀죠. 사문난적으로 불러서 그를 배척했습니다. 그 다음에 김홍집과 유인석, 을미개혁에 대한 입장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죠. 김홍집은 가보개혁과 을미개혁을 할 때 그 당시 총리 대신이었습니다. 그 당시 총리 대신이었고, 그 다음에 그 당시 유인석은 을미개혁에 반발해서 을미의병을 일으켰던 사람이죠. 자, 여기서 하나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단발령이죠. 단발령. 김홍집이 총리 대신으로 있는 을미개혁에서 그 당시 내각에서 을미개혁을 하면서 단발령을 일으켰고, 단발령을 추인했고, 유인석은 단발령에 대해서 반발해서 의병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첨예하게 단발령에 대한 입장 차이고 을미개혁에 대한 입장 차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4번 맞는 설명입니다. 5번 신탁 통치에 대해서 찬반으로 나뉘어 대립했기 때문에, 자, 이승만, 김구. 신탁 통치, 여기 반대, 여기 반대였습니다. 이들은 다만 단독정부 수립에 대해서 찬성했고 반대했죠. 그러니까 이 두 인물을 가지고 뭔가 대립되는 그 주제를 이끌어내려고 그러면 단독정부 수립이냐 통일정부 수립이냐 이 문제를 가지고 서로 대립관계를 찾아내야지, 신탁 통치에 대해서는 그들은 똑같은 목소리를 했기 때문에
결코 대립된 인물이 아니죠. 그래서 잘못 이거는 주제를 설정한 것이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답이 됩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답 5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수능 문제를 풀어봤는데, 그래서 앞으로 다음에 이제 이 국사를 공부할 때, 자, EBS 교재 문제를 풀어보기는 풀어보되 너무 지나치게 EBS 의존할 필요가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문제를 많이 풀면 풀수록 좋은데 그 정도 연계성 정도라면 어떤 문제집에 있는 문제도 그 정도 연계는 되거든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교과서를 오히려 더 많이 보는 것이, 교과서를 더 충실히 보는 것이 더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그 지엽적인 그런 내용들은 교과서에서만 주로 다루지지 다른 그 요약 정리한 그 문제집 같은 데는 별로 없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교과서를 보면서 마무리하는 거, 또 좀 꼼꼼히 교과서를 기본 텍스트로 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동안 고생 많았습니다.